아버지, 이제 혼자 사세요. 어느 날 그 한마디와 함께 아들은 그를 폐공장 앞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200억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걸.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까요? 복수할까요?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듯했지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캐리어 여기 놓을게요. 며느리가 트렁크에서 제 짐을 꺼냈습니다. 바퀴 하나가 고장난 낡은 캐리어였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출장 다닐 때 쓰던 것이었지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천 외곽의 공장지대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라.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거래하시던 곳이잖아요. 익숙하실 거예요.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장 담벼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기서? 아버지,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희끼리 살아야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돼요. 아버지 병원비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미안해요.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는 건 주저하지 않았지요. 여기 예전 거래처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아는 사람 있으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자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였지요. 그 사실을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우야,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번호판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지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찬바람과 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발밑에 캐리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퀴가 부러진 채로요.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40년 일한 결과가 이거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짐이었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들어갔지요.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손주들 용돈까지. 그리고 정년 퇴직 후 2년,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버려도 되는 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공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잡초가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다 벗겨졌고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석양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췄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포대 자루들, 부러진 나무 상자들, 그리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명판이 보였습니다. 대진산업.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직원 50명 규모로 키운 제 회사였지요. 플라스틱 사출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5년 후 아들은 그 회사를 팔았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한마디와 함께 저는 명판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대진산업 설립 1995년이라는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었지.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봉지, 그리고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안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들, 그리고 등기권리증, 대진산업 부지 소유자 김영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넘길 때 건물과 설비만 넘겼습니다. 땅은 제 명의로 남겨뒀었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폐공장의 땅 따위,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공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지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미안하네. 잠깐 쉬려고. 여기 위험한데요. 건물이 낡아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봤지요. 혹시 노숙하시는 건 아니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숙자.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낡은 캐리어 하나 달랑 들고 폐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 아니야.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청년이 제 옆에 캐리어를 봤습니다. 부러진 바퀴, 먼지 묻은 표면,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일단 나가시죠. 여긴 정말 위험해요. 청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공장을 덮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제 작업실이 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청년이 공장 옆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창고 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간이 침대. 구석에는 전기포트와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청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라면? 괜찮네. 폐 끼치기 싫어서. 라면 끓일게요. 저도 배고프거든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음식 냄새였지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에요. 스마트팜 장비 만드는 거요. 스마트팜? 네. 식물 자동 재배 시스템이요. 요즘 1인 가구들이 집에서 채소 키우잖아요. 그걸 자동화하는 거예요. 청년이 책상 위에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도면들이었습니다. 이 창고는 월세로 쓰는 건가? 네. 월 30만 원이에요. 싸죠? 근데 곧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일대가 재개발된대요. 철거 통보가 다음 달에 나온다던데. 재개발. 그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철거.
여기가 네. 산업단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공장들 다 밀어버린대요. 청년이 라면 그릇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그럼 저 공장도? 당연하죠. 제일 먼저 철거 대상일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저는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되었지만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개발, 철거, 산업단지. 어르신, 혹시 여기랑 인연이 있으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있지. 어떤? 옛날에 여기 사장이었어.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대진산업 사장님이셨다고요? 30년 전 얘기야. 이젠 아무것도 아니지. 와, 그럼 직접 이 공장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지. 맨손으로 시작했어. 은행 대출 받아서 밤낮으로 일해서 키웠지. 말하다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던 날들.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되던 하루. 직원들과 함께 먹던 점심. 납품, 마감에 쫓겨 밤을 새우던 시간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회사는? 아들한테 넘겼어. 그 녀석이 팔아버렸지. 아, 청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지금 가실 곳이 있으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알아. 근데 제 작업실에서 주무세요. 좁지만 침대 하나 있어요. 전 바닥에서 자면 되고. 안 돼. 자네한테 패를.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달이면 나갈 곳인데 그때까지 같이 쓰시죠. 청년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보다 따뜻한 낯선 청년. 고맙네. 이름이 뭔가? 강민준이요. 민준이. 나는 김영철이야. 네, 영철 어르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등기권리증. 만약 그 땅이 정말 제 명의라면, 만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하지만 3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의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요. 아들이 몰래 팔았을 수도 있고요. 확인해봐야 해.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소에 가봐야겠다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만약 제 이름이 지워졌다면, 그럼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민주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 덮고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종이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희미해진 도장. 대진산업부지 2500평 소유자 김영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30년 전의 헛된 기억일까요?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확인하러 간다.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봐야 합니다. 제 인생이 정말로 끝난 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새벽 6시,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7시 버스를 탔습니다. 등기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등기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7시 40분이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두꺼운 서류철을 든 법무사들, 모두 제각각 바빠 보였습니다. 8시 30분,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지요. 바닥에 타일이 반들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등기 확인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신가요? 네. 주소지를 아시나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등기 권리증을 꺼냈지요. 이게 30년 전 거라서요.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네. 1995년 거예요. 잠깐만요.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그녀가 서류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분,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중년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본인 명에 맞으세요? 네, 김명철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건넸지요. 직원이 서류와 신분증을 대조했습니다. 생년월일 일치하네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전산 조회해 볼게요. 네, 저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딱딱했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7분.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이름이 남아있기를.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직원 옆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진동 산 47에 2 지목 공장용지 면적 2,500평.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자 김영철,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제 명의인가요? 네. 1995년 8월 12일 등기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직원이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재개발이요? 네. 작년 12월에 고시 났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래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당연히 받으시죠. 토지 소유주시니까. 얼마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나와야 알지만 이 지역 시세로 계산하면 직원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눌렀습니다. 평당 약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500평이면 200억? 네,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200억. 그 숫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200억.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꺼내서 건넸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 300원도 함께요. 확인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새 종이였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지요. 토지대장 등본 소유자 김영철. 한자로 쓰인 제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는 구청 재개발과로 문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김영철.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등록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팔았어도 땅은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느님,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일한 대가가 짐 취급이었는데 버려진 그 자리에 200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근처 공원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일어나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미안하네. 볼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20분 후 민준이 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밥이랑 우유 샀어요. 고맙네.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민준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예요? 응, 명의가 아직도 어르신? 그래. 그럼 재개발 보상을 200억 정도 된다더구나. 민준이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박.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들분한테 알리실 거예요?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아들. 나를 버린 아들. 모르겠어. 통지서가 나가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엔요. 응? 일단 구청에 가보세요. 정확한 절차 알아보시고 그래야겠지.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연락 주세요. 걱정될 거예요. 고맙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전 작업실 가 있을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민준이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 버려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지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 어르신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공무원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천 서구청 재개발과입니다. 대진동 산 47에 이 토지 소유주시죠? 심장이 쿵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주소지가 대진산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 현재 거주지,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편물 보내드려야 해서요. 거주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있어서요. 그럼 연락처만이라도 확실히 해두시죠. 보상금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세요. 설명해요. 네. 보상 절차랑 금액 산정 방식 설명해 드립니다.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자로 안내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책상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응, 구청 다녀오셨어요? 아니, 전화만 왔어. 전화요? 재개발과에서 다음 주에 설명회 오래. 오, 진짜 시작되는 거네요. 민준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인데. 그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뭔가 불안하네. 불안하다뇨?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혼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겠지. 통지서가 나가면 그럼 찾아오겠지. 돈 때문에.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싫어. 돈 때문에 아비를 찾는 게 어르신, 차라리 가난한 채로 사는 게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돈이에요. 어르신이 평생 일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어르신 인생이에요. 민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밤 8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민준과 마주 앉아서 먹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진우,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받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왜? 우편물이 왔어요. 재개발 보상 통지서요.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 회사 주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니 지금 그 건물 주인에게 우편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누가 샀는지는 뻔했지요. 아버지, 대진산업 부지가 아버지 명의더라고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물어본 적이 있냐? 그리고 알려줬으면 뭐가 달라졌겠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필요 없다. 아버지, 뭐가 급하냐? 돈 냄새 맡았나?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이제 와서 걱정. 나 버릴 땐 안 걱정했으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비를 버렸구나.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계시라는 거였어요. 폐공장 앞에 던져놓고 그게 잠깐이야? 너 양심이 있냐? 정말로.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제발, 다시 모시고 살게요. 이제 와서?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버지, 그 땅이 200억이 아니었어도 지금 이 전화를 했겠냐? 긴 침묵이었습니다.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구나. 아버지, 아니에요. 정말, 됐다.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르신, 민준이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물 드실래요? 고맙네. 민준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응, 그래도 잘하셨어요. 뭘.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 왜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져 있었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일까요?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200억 때문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폐공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만든 곳, 15년 전 아들이 판 곳, 그리고 지금 200억의 가치로 돌아온 곳. 내가 뭘 해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설명회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듣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짐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제 삶을 되찾고 싶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7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이미 씻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내용도 복잡할 텐데 2명이 듣는 게 나아요. 고마웠습니다. 8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9시 40분에 서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대회의실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50명쯤 되어 보였지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 많네요. 그러게. 앞쪽 단상에는 공무원 2명과 감정평가사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각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재개발과장 박민수입니다. 마이크를 든 공무원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대진동 일대 산업단지 재개발 사업 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재개발 구역은 총 15만 평입니다. 이 중 사유지가 8만 평, 국유지가 7만 평입니다.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현재 시세는 평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개별 면담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순서대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받나요? 서류 절차 완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가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별로 상의하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해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대충. 저도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오실 줄 알았어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오늘 설명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요. 할 말 없다. 아버지, 제발.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손, 떼.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민준이 저와 아들 사이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민준을 봤습니다. 저는 어르신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상관없다.
아버지가 어디서 지내시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알 필요 없어. 아버지, 저희 진심이에요.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용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는 게 용서받으려고냐? 200억 때문이겠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가난한 노인이었으면 지금 여기 왔겠냐? 아버님, 폐공장 앞에 버렸을 때는 왜 무릎 안 꿇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빚도 많고, 그래서 아비를 버려도 되냐? 아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아버지, 넌 나한테 아들 자격 없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40년 키운 자식이 늙은 아비를 길바닥에 버렸어. 그게 자식이냐? 아버지, 이제 돈 냄새 나니까 다시 아비 찾는 거지. 추하다. 정말 추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입 닥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반성은 돈 생기기 전에 하는 거야. 지금은 욕심일 뿐이야. 민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가시죠. 그래.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계단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물 사올까요? 응. 민준이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눈물, 무릎 꿇은 모습, 잘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어? 왜 돈 생기고 나서야 찾아와?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엔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르세요.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맞잖아요. 어르신 말씀대로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용서할 순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폐공장 앞에 버려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요. 전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아버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게 대하다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어르신, 후회하지 마세요. 어르신 잘못 없어요. 그럴까? 네, 확실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낯선 청년의 손이 제 아들보다 따뜻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저녁 6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민준과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네. 보상금 받으시면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억이 생기면 뭘 할지. 집 사실 거예요? 아마도. 어디서 사실 건데요? 모르겠어. 조용한 곳이면 좋겠네. 혼자 사시려고요?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혼자.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혼자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야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네,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창업 준비 계속해야죠. 여기 철거되면 다른 데 찾아봐야죠.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지 않겠다는 것, 제 삶을 제가 선택하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작업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어르신,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아이가 따라왔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8살 민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민수를 안았습니다. 5살 지연이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조그만 목소리였습니다. 지현아,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엄마가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대요.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을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애들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앉아라. 민준이 의자를 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살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우리 집으로 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저기 가서 그림 그리고 있어. 며느리가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구석으로 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이자만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비를 버렸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부담을 줬어요. 아버님 모시기 힘들다고. 솔직하네.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후회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회 주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돈 때문이 아니고 아니에요. 거짓말. 손을 뿌리쳤습니다. 구청에서 보상 통지 받고 바로 왔잖아. 그게 아니면 왜 그 타이밍이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로. 믿을 수 없다. 아버지, 40년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 자금 대주고. 그런데 늙으니까 짐이 됐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설명해봐.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민수, 지연이 5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방 있어요. 제 방 옆에.
아이의 눈이 맑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생각할 시간 필요해. 왜요? 지금 가면 안 돼요? 그게 싫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민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그럼 같이 가요. 생각해 볼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민준과 저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힘드시죠? 그래. 어르신, 제 생각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 손주들은 진심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드님은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세요? 응,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 10시.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그림이 눈에 밟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기다릴게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할아버지 그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을 몰랐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거리를 둬야 하나? 돈을 줘야 하나? 혼자 살아야 하나?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지쳤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개별 상담 일정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드디어 정확한 보상금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화요일이네요. 그래, 떨리시죠? 응,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그래야겠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 해. 꼭 직접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제발요. 한참 망설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여기로 와. 네,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모르겠네. 무슨 얘기를 하러 오는 건지. 곧 알게 되시겠죠? 일요일 오후 3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아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뭐 하러 왔냐? 이거 드리려고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권리 포기 각서? 네,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김진우는 대진동 산 47에 2번지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아래 아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제 진심입니다. 아버지, 진심.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돈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믿을 줄 아냐?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 정말 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다시 집으로 오세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럼 묻겠다. 저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쓰기 전에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아봤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구나. 조회는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더냐? 200억 정도. 200억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버지를 잃는 것보다는 안 중요해요. 그래. 서류를 찢었습니다. 비리리리. 반으로, 또 반으로. 아버지, 이딴 거 가져와서 날 속이냐?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200억 알고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되죠. 저한테 아버지가 더 소중하니까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날 버릴 때는 그때도 소중했냐? 폐공장 앞에 던져놓고 갈 때는 그때도 나를 생각했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냐? 책상을 쳤습니다. 쾅. 민준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나가. 다신 오지 마.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내가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늙으니까 짐이 되더냐? 버려도 되더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빚 때문에. 변명하지 마. 빚이 있으면 아비를 버려도 되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안 돼. 왜요? 믿을 수가 없어. 넌 돈이 생겼을 때 날 찾았어. 돈이 없었으면 안 왔겠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구청에서 통지서 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연락했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답이야. 아들이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손주들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손주들? 네, 민수랑 지연이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애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다. 예? 손주들 명의로 신탁 만들 거야. 성인 되면 받게. 아버지, 그거면 됐지. 넌 필요 없어. 아버지, 나가.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멈췄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응, 안 돼. 알겠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 아버지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떠났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모르겠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던 모습, 우는 모습.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잘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화요일, 보상금 확정일. 그날이 오면 모든 게 정해질 것입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짐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 제 선택으로 살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상금 확정일이었습니다.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민준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맙네.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시죠? 많이. 잘 될 거예요. 그럴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 서구청 재개발과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진동 산사 7회, 2번지. 면적 2,500평. 숨을 참았습니다. 평당 감정가 8,200만 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05억 원입니다. 209억. 그 숫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155억 원 예상됩니다. 155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 버려진 그 자리에 숨어 있던 돈. 보상금은 3개월 후 지급됩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영철.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정말로.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네. 정말 몰랐습니다. 집은 사실 거예요? 그래야지. 조용한 곳에. 가족들한테는? 연락 안 할 거야. 정말요? 응, 내 결정이야.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명의로 신탁은 만들 거야. 각자 20억씩. 좋으시네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아드님은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내 돈이야. 내가 쓸 거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40년 남 위해 살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실 거죠? 모르지. 하지만 내 선택이니까. 맞아요. 어르신 인생이에요. 2주가 지났습니다. 강화도에 집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정말 좋네요. 민준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치, 조용하고. 혼자 사시기 딱 좋아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서류 가방, 그리고 몇 권의 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내 창업 자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 어르신, 받아. 투자야. 정말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갚고 실패해도 괜찮아. 꼭 성공할게요. 그래. 믿는다. 민준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보상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됩니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대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 2명 명의로 신탁 만들고 싶습니다. 금액은요? 각자 20억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탁이 완료됐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각자 20억. 성인이 되면 받게 됩니다. 아들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것이다. 내 몫은 없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얘기 좀 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합니다. 바다를 따라 걷습니다. 오후엔 책을 읽습니다. 저녁엔 차를 마시며 노을을 봅니다. 외롭냐고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버려졌을 때보다는 낫습니다. 지금은 제 선택으로 혼자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습니다.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린 가족 그림, 지연이가 그린 할아버지 얼굴, 편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들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편지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새해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철입니다. 40년 일하고 버려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왜 용서하지 않았냐고, 자식이 잘못을 뉘우쳤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저를 폐공장 앞에 버린 그날, 그 선이 넘어갔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한 시간들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상처는 돈으로도 사과로도 아물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냉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잔인한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짐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관계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